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신덕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부 부장을 맡고 있고요. 1학년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광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학교 스포츠클럽 안내를 하기 전에 저희 학교의 학교 스포츠클럽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스포츠클럽, 곧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신체 활동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기록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수가 있고요. 축구, 배구 등 단체 경기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경쟁 활동 속에 패배의 경험, 그리고 이겨나가는 다시 또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회복성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 규칙을 준수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도 기를 수 있고요. 체조나 댄스 등에 참여하면서 자기 표현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의 가치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러한 정신들이 전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신덕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의 비전입니다. 네, 이러한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선생님이 작년에 본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도 했지만 특히 배구대회를 통해서 전국대회 3위를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전 학교에서 또 남자 배구부 활동을 통해서 전국대회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경험 속에 아이들과의 어떤 끈적한 우정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신체 활동 가치를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하고 공을 받고 스파이크 때리고 하는 게 멋있고 재밌어서요. 배구는 어떤 특정한 선수 한두 명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9명 모두가 단합이 잘 돼야지 이기기가 쉬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그런 단체 그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저희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실력으로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선생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네, 2, 3학년은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1학년은 처음 보시죠. 네, 첫 만남에 우는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학교 스포츠클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동아리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면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구성이 되고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진진 리서치를 통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신청하게 되죠. 이것은 정규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 신청입니다. 모든 학생이 필수로 해야 하고요. 창체 동아리 활동, 1년간 활동했던 특기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제외한 모든 방과 후 아침, 점심시간, 주말, 또 자율 동아리 등등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실시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용어상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즉, 교육과정 내의 수업입니다.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 운영한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교 폭력 종합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수시 개정을 통하여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부칙에는 중학교에서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2012년 2학기부터 1, 2, 3학년에서 시행합니다. 라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 폭력 상황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번에는 정규교육과정 내가 아닌 그 이외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건강 걷기 반을 등록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멀죠? 예, 다들 항상 건강 걷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6월과 9월, 10월 달에는 생기부에 여러분들 활동 시간을 입력을 해 드릴 거고요. 또 본교에는 교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학기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스포츠 리그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는 자율동아리에는 현재 축구, 배구, 댄스, 탁구반이 운영 중이고요.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또 토요일 우수학교 스포츠 클럽, 남자, 여자 배구반, 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출전반으로 피구, 축구, 탁구, 배구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학교 스포츠 클럽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스포츠 클럽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신체적인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격이나 체력이 발달이 되고요. 또 이를 통한 운동에서의 어떤 활력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효과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즘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우울감을 낮춰주고 또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효과, 사회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 도입되는 데에는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자체가 팀 스포츠이다 보니 팀 내에서는 서로 간에 협동을 하고 또 팀 간에는 배려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지적 효과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운동하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 번씩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 활동 자체가 뇌세포 성장을 돕고 또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기 때문에 학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또 영상으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체육 수업을 통해 성적 향상을 이룬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의 성과는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다량의 혈액이 뇌의 곳곳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에서는 뇌의 성장 촉진제로 불리는 신경세포 성장인자 BDNF가 증가한다. 새로운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마는 물론이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까지 활성화되면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Gets the body more active, and so from that, what happens is it happens in two ways. One is there's more blood flow going through the body, and then also when you exercise, it stimulates protein production or growth of new body tissue, and so it can potentiate or make it so that there's more brain growth. So it has to be coupled along with the fact that we're doing some type of academic task or some type of studying in conjunction with this potential growth. 네, 이번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종목 및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축구, 농구, 요가, 탁구, 댄스, 배드민턴 총 6가지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1학년과 2학년은 5학급이기 때문에 5종목, 그리고 3학년은 6종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1학년은 요가,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이고요. 2학년은 요가가 없고 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은 6학급이라서 6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지 본인의 성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진진 리서치를 할 때 1순위가 마감이 되면 빨리 2순위, 3순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짜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시간 및 장소입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이고요. 1학년 5교시, 3학년 6교시, 2학년 7교시입니다, 여러분. 3학년이 6교시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축구는 보시다시피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농구는 운동장 옆에 보면 초록색 바닥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4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4층에 강당. 그리고 탁구는 강당 위에 층 5층에 보면 탁구실이 또 별도로 있고요. 요가도 마찬가지로 5층에 여러분들 1학년 5반 교실 위에 쪽에 올라가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는 1학년 5반 교실에서 제일 밑에 1층으로 내려가시면 무용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체육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층 무용실에서 체육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학교 스포츠클럽 신청 방법은 어제는 1학년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신청 때문에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3학년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진진 리서치 지금 게시판에 QR코드가 붙어 있죠. 휴대폰을 꺼내서 접속을 하고요. 학교명 입력 후에 처음에 검색하기를 누르고 검색 리스트의 신덕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은 방 번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개인 고유 번호를 다 받았을 겁니다. 개인 고유 번호를 입력하시고 방으로 입장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내사항입니다.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이 시간 내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교사인 제가 임의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정해진 학교 스포츠 클럽화는 1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변경이 안 되는 점 아시고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원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을 신청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남성을 찾는 게임인데요. 20초 안에 맞추면 여러분들 시각 천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참고로 성공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아이스크림을 한 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 혹시 찾은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이 손들은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박수를 쳐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파라솔 밑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죠. 다음 그림 찾기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졸릴까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갈매기인데요. 이 날고 있는 갈매기가 아니라 앉아있는 갈매기입니다. 이게 시력이 좋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종소리가 들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갈매기 찾아보세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은. 그만!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자, 손 들어보세요. 맞춘 사람 있습니까? 자, 맞춘 사람은 집에 가시는 길에 본인 돈으로 음료수 하나씩 사드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영표 축구 선수인데요.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라는 아주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노력의 가치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2시 55분부터 여러분들 원하는 진진 리서치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때 저는 계속해서 축구를 했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대부분의 감정은 실패감이었어요. 좌절감이었고 불만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밝게 웃고 즐겁게 생활했지만 문득문득 혼자 있을 때 또 내 친구들이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갈 때 제가 느꼈던 패배감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항상 느끼면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패배감을 여러분들 속에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저는 항상 드리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를 제쳐내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항상 드리블 연습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구를 하다가 공이 가운데 딱 떨어지면 그 볼을 제가 먼저 가져가고 싶었어요. 공이 뒤로 넘어가면 제가 나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뒤로 돌아서고 싶었어요. 더 빨리 달려가고 상대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그 공을 가져가서 무조건 그 공을 내가 이기고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경기장 안에서 나랑 함께 축구하는 애들보다 더 빨리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2단 뛰기를 1000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2단 뛰기 100번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단 뛰기 100번을 10번에 잘라서 1000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 뛰기 줄넘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했고 저녁 때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 할 수 있을 동안 제 줄넘기가 2번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줄넘기가 2번 끊어졌을 때 아주 마음속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줄넘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에게 오는 큰 만족감이었어요. 제가 줄넘기 2단 뛰기를 2년 동안 1000개씩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대1을 하잖아요. 1대1
드리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볼 받고 지나가면 못 쫓아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떨어지는 순간 다 제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무조건 가서 제가 뛰면 그 공 제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에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실패 그리고 그 잠깐의 성공 그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실패의 반대말은 뭡니까?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고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입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운동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전국대회 결승전 외국의 스카우터가 제 경기를 보러 왔어요.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 경기만큼은 제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런 경기가 한 7, 8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 8번의 경기가 저는 다 못했어요. 다 졌고 그때 저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나는 졌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좌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가 저를 허물어뜨리거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라고 말했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한계를 만났다. 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난 재능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싶다. 안 돼. 난 끝났어. 이 감정을 느낀 사람이 모두가 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패 앞에서 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 앞에서 그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능을 열심히 찾죠. 근데 그 재능을 열심히 찾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뒷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재능을 찾아야 최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뒷배경에 마음이 숨어져 있고요.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전 하나도 못 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8시간씩 3달을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저 3개월 후에 제가 피아노 웬만한 거 다 치겠죠. 8시간씩 친다면 그러면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너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저를 보면 우습겠죠. 바로 재능은 이런 거예요. 재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만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쟤는 저거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이겨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능으로 미래가 다 결정난다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공부할 필요도 없고 꿈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쵸?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능은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면 재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좋아져요. 여러분, 공부가 싫죠?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져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또 은퇴하기까지 축구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실패였기 때문에 이 실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영표 선수는 노력은 공정하고 하는 만큼 나온다고 말하지만 저는 노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3시간을 하면 10시간의 결과를 얻는 반면에 누군가는 10시간을 해야 3시간의 결과를 얻는 모든 노력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영표 선수 말대로 그냥 많이 하면 노력이 재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행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자, 곧 2시 55분 학교 스포츠 클럽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